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유튜브나 SNS에서 1960년대생 주목, 드디어 65세 정년 연장 시작된다라는 소식 많이 보셨죠? 드디어 나도 5년 더 일할 수 있나? 하고 기대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속으셨습니다. 1960년대생이라고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팩트만 딱 짚어서 내가 정확히 몇 세까지 일할 수 있는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 유튜브나 SNS 광고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1960년생부터 65세 정년 연장 시작이라는 문구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교묘한 왜곡입니다. 실제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과 팩트를 기반으로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짚어드리겠습니다. 팩트 1. 1960년에서 1968년생은 법적 정년 연장 혜택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팩트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발의를 준비 중인 65세 정년 연장 법안의 로드맵을 보면 첫 적용 대상은 1969년생부터입니다. 즉 1960년생부터 1968년생까지는 법이 통과되더라도 현행법에 따른 법정 정년 만 60세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1960년생부터 시작된다는 말은 철저히 조회수를 노린 자극적인 거짓말에 가깝습니다. 팩트 2. 왜 하필 1969년생부터 시작인가요?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목표 시점이 2029년이기 때문입니다. 2029년에 딱 만 60세가 되어 은퇴 기로에 서는 이들이 바로 1969년생입니다. 2029년 이전에 이미 만 60세를 넘기는 1960년에서 1968년생들은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이미 정년을 맞이하기 때문에 법적 혜택을 볼 수 없는 구조입니다. 팩트 3. 단계적 상향 시나리오 내 정년 확인하기. 만약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기업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2년마다 정년을 1세씩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이 가장 유력합니다. 이 스케줄에 따르면 1960년대생들의 운명은 아래와 같이 갈립니다. 1960년생에서 1968년생 법정 정년 만 60세 기존과 동일 연장 없음. 1969년생 2029년에 만 60세가 되면서 정년이 1년 연장되어 만 61세 퇴직. 1970년생에서 1971년생 정년 만 62세 퇴직. 1972년생에서 1973년생 정년 만 63세 퇴직. 결론적으로 온전하게 5년이 다 늘어나 65세 정년을 오롯이 누리는 세대는 1976년생 이후 출생자들입니다. 60년대생 중에서는 오직 1969년생만 턱걸이로 딱 1년 연장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현재 추진 중인 안의 실체입니다. 팩트 4. 단, 퇴직 후 재고용 제도로 구제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럼 60년대 초중반생은 아예 방법이 없냐라고 하신다면 100% 절망적인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법적 정년 자체를 바꾸는 것과 별개로 퇴직 후 재고용 의무화 제도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 60세에 일단 정년 퇴직을 시킨 뒤 기업이 해당 직원을 계약직이나 촉탁직 형태로 재고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법정 정년 연장보다 빠른 2028년부터 시행되어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만 65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따라서 60년대 중반생 분들은 법정 정년은 늘어나지 않더라도 이 재고용 의무화 제도의 타이밍이 맞물린다면 퇴직 후 계약직 형태로 같은 직장에서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1960년생부터 5년 늘어난다는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제유력한 법안 기준으로 법적 정년 연장은 1969년생부터 시작되어 겨우 1년 늘어납니다. 대다수의 1960년대생은 법정 정년 연장 혜택이 없으며 추후 도입될 재고용 제도의 적용 여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정치권과 정부에서 국회 입법을 목표로 구체화하고 있는 65세 정년 연장 로드맵의 핵심을 팩트 기반으로 아주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로드맵의 핵심은 기업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한 번에 65세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약 8년에 걸쳐 나이를 단계적으로 올린다는 점입니다. 1. 65세 법정 정년 연장 단계적 상향 로드맵 유력안. 현재 국회 등에서 구체화한 가닥에 따르면 법 개정 후 첫 시행 목표는 2029년이며 최종 65세 도달은 2037년입니다. 2년마다 정년이 1세씩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2029년 제도 시작 만 61세 1969년생이 처음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원래 만 60세에 은퇴해야 하지만 정년이 1년 늘어나 만 61세까지 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2031년 만 62세 상향. 1970년에서 1971년생이 만 60세가 되는 시점입니다. 이때부터는 법정 정년이 만 62세로 상향됩니다. 2033년 만 63세 상향. 1972년 1973년생이 은퇴 연령에 도달하는 시기로 법정 정년은 만 63세가 됩니다. 2035년 만 64세 상향. 1974년에서 1975년생이 적용 대상이며 법정 정년은 만 64세로 늘어납니다. 2037년 만 65세 최종 안착. 1976년생 이후 출생자들부터는 단계적 상향이 끝나고 완전히 만 65세 정년을 보장받게 됩니다. 2. 퇴직 후 재고용 의무화 로드맵 병행 추진. 그럼 당장 은퇴를 앞둔 1960년대 중반생들은 소득 공백을 어떻게 하느냐? 라는 반발 때문에 정치권은 고령자 계속고용 의무제를 함께 카드에 올렸습니다. 법적 정년은 그대로 두고 퇴직한 사람을 계약직 촉탁직으로 다시 고용하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법정 정년 연장보다 1년 빠른 2028년부터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2028년 기업은 퇴직자를 만 61세까지 의무적으로 재고용해야 함. 2029년 의무 재고용 연령 만 62세로 확대. 2031년 의무 재고용 연령 만 63세로 확대. 2033년 의무 재고용 연령 만 64세로 확대. 2035년 의무 재고용 연령 만 65세까지 확대, 최종 완성. 즉 법으로 정해진 내 원래 직급과 연봉을 유지하며 다니는 법정 정년은 1969년생부터 혜택을 보지만 연봉은 깎이더라도 계약직으로 더 다닐 수 있는 재고용 의무화는 타이밍이 맞는다면 1960년대 중반생도 일부 혜택을 볼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3. 이 로드맵의 진짜 걸림돌 남은 쟁점. 정치권이 이런 장밋빛 시간표를 짜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당장 법이 통과되지 못하는 이유는 노사 간의 팽팽한 의견 대립 때문입니다. 임금 삭감 문제, 임금체계 개편. 기업들은 나이 많은 분들의 높은 연봉을 65세까지 다 주면 회사가 망한다. 정년을 늘릴 거면 직무급제나 호봉제 폐지를 먼저 동의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반면 노동계는 임금이 깎이는 형태의 고용 연장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청년 고용 잠식 우려. 고령층이 퇴직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신규 청년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우려가 큽니다. 최종 요약. 정부와 국회가 그리는 공식 로드맵의 뼈대는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해 2037년에 65세 정년 완성입니다. 다만 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줄 임금 피크제나 취업규칙 개정 등의 조율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입법 과정에서 시행 시기가 다소 밀리거나 조정될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65세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진짜 이유는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와 경제적 생존이 걸린 매우 현실적이고 시급한 팩트들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왜 이를 강하게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지 핵심이 되는 세 가지 진짜 이유를 구체적인 팩트와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퇴직 후 월급도 연금도 안 나오는 5년의 소득 공백 때문. 가장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법정 정년퇴직 나이와 국민연금을 타기 시작하는 나이가 서로 맞지 않아 돈이 완전히 끊기는 기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의 효과를 막기 위해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가 계속 뒤로 밀려 2033년이 되면 만 65세가 되어야 연금을 탈 수 있습니다. 현행 법정 정년, 하지만 회사에서 잘리는 나이는 만 60세로 묶여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만 60세에 퇴직하고 나면 만 65세가 될 때까지 최대 5년 동안 월급도 없고 연금도 없는 소득 공백에 빠지게 됩니다. 이 기간 고령층의 빈곤율이 치솟는 문제를 막기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나이 정년을 연금 나오는 나이와 맞추려는 것입니다. 2. 일할 젊은이가 사라지는 생산 가능 인구의 급감 때문.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저출산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2024년부터 이른바 2차 베이비 부머 세대 약 954만 명이 무더기로 은퇴 연령에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력 부족 현상, 공장이나 기업에서 일할 젊은 청년 인구는 급격히 줄어드는데 노련한 숙련공과 직장인들이 한꺼번에 은퇴해버리면 산업 현장이 돌아가지 않는 심각한 인력난이 발생합니다.
국가성장률 하락 방어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고령층이 일자리에서 밀려나지 않고 65세까지 계속 일할 수 있다면 향후 10년간 국가 경제 성장률을 약 0.9%에서 1.4%포인트 더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서라도 건강하고 일 잘하는 고령층의 노동력이 절실해진 상황입니다. 3. 더 일하고 싶다는 고령층의 강력한 요구와 현실의학의 발달로 지금의 60대는 과거의 60대와 다르게 매우 건강하며 일할 의지도 확고합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 고령층의 69.4%는 평균 73.3세까지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정년 퇴직 후에도 상당수가 아파트 경비, 공공근로, 단기 아르바이트 등 질 낮은 일자리를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씁쓸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왕 일할 거라면 고령층이 평생 쌓아온 전문성과 숙련도를 살려 기존 직장에서 안정적인 신분과 소득을 보장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울타리를 만들어 달라는 목소리가 커진 것입니다. 세 줄 요약, 소득 공백 해결, 퇴직 후 연금 받을 때까지의 5년 동안 굶지 않게 하려고 추진합니다. 노동력 확보, 일할 젊은이가 없으니 은퇴하는 건강한 60대의 노동력을 계속 쓰기 위함입니다. 고령층 안정, OECD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율을 낮추고 더 일하고 싶어하는 고령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생존형 정책입니다. 이처럼 정년 연장은 단순히 나이 든 사람들을 우대하는 법이 아니라 급격한 인구 감소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 전체가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브레이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정 정년 연장이 1969년생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된다면 지금 당장 은퇴의 기로에 서 있는 1960년대 초중반생은 아무런 혜택도 없이 소외되는 것인가? 가장 많은 분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억울해하시는 지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와 국회도 이 문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법적 정년 연장 외에 또 하나의 강력한 대책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퇴직 후 재고용 제도입니다. 현재 논의 중인 팩트를 기반으로 현실적인 대책과 실체를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재고용 제도의 정확한 팩트. 많은 분들이 법적으로 정년이 늘어나는 것 법정 정년 연장과 재고용을 혼동하십니다. 이 둘은 법적 신분과 연봉 조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개념 만 60세가 되면 기존 직장에서 일단 정년 퇴직 처리를 합니다. 그 후 퇴직금을 정산하고 기업이 그 직원을 계약직, 촉탁직 혹은 임금 피크제를 적용한 형태로 다시 채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장점, 기업 입장에서는 나이 많은 직원의 높은 연봉 부담을 덜 수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소득이 다소 줄더라도 정든 직장에서 65세까지 안정적으로 계속 일할 수 있게 됩니다. 2. 60년대 초중반생이 주목해야 할 도입 일정. 이 제도가 50대 후반과 이미 은퇴한 60대에게 희망적인 이유는 법정 정년 연장보다 시행 시기가 1에서 2년 더 빠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정부 자문기구 등에서 논의 중인 유력한 스케줄은 2028년 도입입니다. 2028년부터 시행될 경우 2028년에 만 60세가 되는 1968년생부터 곧바로 만 61세까지 의거 재고용 혜택을 받기 시작합니다. 단계적 확대 이후 의무 재고용 나이가 해마다 늘어나 2035년이 되면 만 65세까지 의무화됩니다. 현실적인 한계, 이미 퇴직한 60대. 안타깝게도 이미 만 60세를 넘겨 완전히 직장을 떠나 은퇴하신 60대 분들에게는 이 제도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 직원이 만 60세 정년을 맞이했을 때 기업에 재고용 의무를 부여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은퇴하신 분들은 정부의 고령자 재취업 지원 정책이나 공공일자리 확충 같은 별도의 복지 대책에 의존해야 하는 것이 냉정한 팩트입니다. 3. 대기업 공공기관은 법 통과 전에도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법이 국회를 통과해 강제화되기 전인데도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대기업에서는 이미 60년대생들을 위한 재고용 제도를 빠르게 도입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가진 숙련공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자동차 이미 노사 합의를 통해 정년 퇴직자 중 희망자를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숙련 재고용 제도를 운영 중이며 최근 이를 최대 2년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포스코, 동국제강 등 철강업계 정년 퇴직 후에도 본인이 희망하고 건강검진을 통과하면 촉탁직 형태로 근무를 연장해주는 제도를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및 공무원, 정부 차원에서 공공부문부터 선제적으로
퇴직자 재고용 및 파트타임 전환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종 요약, 50대 후반의 대책 법정 정년은 안 늘어나더라도 2028년 전후로 도입될 재고용 의무화 제도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연봉은 다소 줄겠지만 65세까지 일할 기회가 생깁니다. 이미 은퇴한 60대의 대책, 이 제도의 혜택을 소급해서 받기는 어렵습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나 장년층 재취업 매칭 서비스를 활용해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직장을 다니고 계신 50대 분들은 지금 다니는 회사에 정년 퇴직자 재고용 규정이 있는지, 노조에서 고용 연장 협상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은퇴 준비입니다. 65세 정년 연장과 재고용 의무화, 수많은 뉴스와 로드맵이 쏟아지고 있는데 결국 앞으로 내 삶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고 법은 언제 통과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최종 결론과 앞으로의 전망을 2026년 현재 기준 가장 객관적인 팩트만 모아 앞으로 펼쳐질 시나리오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팩트, 법안은 아직 100% 확정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현재 국회와 정부, 자문기구에서 구체적인 스케줄을 짜놓고 논의 중이지만 아직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된 확정된 법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 모두 초고령 사회 생존을 위해 고용 연장은 무조건 해야 한다는 큰 틀의 방향성에는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적용 방식을 두고 사회적 합의라는 거대한 암초를 만난 상태입니다. 2. 앞으로의 핵심 쟁점, 왜 결론이 늦어지나요? 법안 도장만 찍으면 될 것 같지만 아래의 두 가지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줄 것인가? 기업 대 노동계.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기업은 나이가 들수록 연봉이 오르는 호봉제를 그대로 둔 채 정년을 늘리면 부도가 난다며 연봉을 깎는 임금 피크제나 일의 성과에 따라 돈을 주는 직무급제 도입을 법에 못 박으려 합니다. 반면 노동계는 일은 똑같이 하는데 정년 연장을 빌미로 월급을 깎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가 줄어든다. 세대 갈등. 60대 선배들이 퇴직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면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 때문에 2030 청년들의 신규 채용 문을 좁힐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여전히 큽니다. 청년 세대의 반발을 다독이는 것도 정부의 큰 숙제입니다. 3. 앞으로 전개될 현실적인 시나리오 예측. 수많은 진통이 있겠지만 인구 절벽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 법안은 결국 타협한 형태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유력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 정년 연장보다 재고용 의무화가 먼저 안착할 것입니다. 기업의 65세까지 무조건 정년 보장해라고 강제하는 법안은 반발이 너무 심해 통과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대신 기업의 숨통을 터주면서 고용은 유지하는 만 60세 정년 퇴직 후 계약직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방식이 먼저 법제화될 확률이 높습니다. 노사 합의를 마친 대기업 공공기관부터 빠르게 확산될 것입니다. 법이 완벽히 정비되기 전이라도 현장의 인력난 때문에 대기업 제조 현장이나 공공부문에서는 차체 사규를 고쳐 퇴직자를 1에서 2년 더 촉탁직으로 쓰는 문화가 완전히 대세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4. 근로자분들이 지금 해야 할 일. 이 제도의 실체를 알았다면 중장년층 근로자분들은 자극적인 가짜 뉴스에 흔들리지 말고 현실적인 은퇴 전략을 짜야 합니다. 내 출생 연도를 확인하고 소득 공백 계산하기. 내가 60년대 초중반생이라면 법적 정년 연장 혜택은 어렵다는 냉정한 팩트를 수용해야 합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와 내 은퇴 시점 사이의 공백기를 메울 자금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회사 내부 사규 취업 규칙 확인하기.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 정년 퇴직자 재고용 규정이나 촉탁직 전환 제도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법보다 내 직장의 단체 협약이나 내부 규정이 당장 내 은퇴 시기를 결정하는 데 훨씬 더 중요합니다. 건강관리와 기술 유지. 결국 재고용이나 촉탁직의 핵심 조건은 건강과 대체 불가능한 숙련도입니다. 회사에서 나를 은퇴 후에도 계약직으로 쓰고 싶게끔 나의 전문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책입니다. 최종 한 줄 요약. 65세 고용 연장은 시대적 흐름이자 정해진 미래입니다. 다만 1960년대생 대부분은 연봉이 유지되는 정년 연장이 아니라 연봉이 일부 조정되는 퇴직 후 재고용 형태로 일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 이에 맞춘 영리한 은퇴 준비가 필요합니다. 65세 정년 연장 및 재고용 제도와 관련하여 중장년층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묻고 헷갈려하는 질문 5가지를 팩트 기반으로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휴일,
61년생, 62년생, 63년생인데 저도 정년이 늘어나나요? 죄송하지만 법정 정년 자체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법안의 단계적 로드맵에 따르면 법정 정년 연장의 첫 대상자는 1969년생입니다. 따라서 1960년대 초반생 분들은 현행법대로 만 60세가 정년입니다. 다만 정부가 추진 중인 퇴직 후 재고용 의무화 제도나 기업 자체의 촉탁직 제도가 도입된다면 퇴직 후 계약직 형태로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열릴 수 있습니다. 휴이 65세까지 정년이 늘어나면 원래 받던 월급 그대로 받나요? 그대로 받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기업들이 정년 연장을 격렬하게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임금 부담 때문입니다. 정부와 국회 역시 정년을 늘리는 대신 나이가 들면 임금을 깎는 임금 피크제나 일의 가치에 따라 연봉을 책정하는 직무급제 도입을 연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고용 형태로 근무가 연장될 경우 기존 연봉의 60에서 80% 수준으로 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3. 정년 연장 법안은 언제쯤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어 확정되나요? 사회적 타협을 거쳐 이르면 내년 전후로 가닥이 잡힐 전망입니다.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 중이지만 임금 삭감 조건과 청년 일자리 잠식 우려 때문에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인구 절벽으로 인한 인력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2028년에서 2029년 첫 시행을 목표로 조속히 입법을 마무리 지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Q4.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도 이 로드맵대로 적용받나요? 공무원은 별도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통해 움직이며 일반 기업보다 먼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역시 연금 수급 연령이 만 65세로 늘어남에 따라 소득 공백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일반 사기업 법안과 별개로 공무원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정부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공공부문이 사기업보다 더 빠르게 고용 연장을 시작할 가능성이 큽니다. Q5. 이미 만 60세가 지나서 은퇴한 사람은 이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나요? 안타깝게도 이미 퇴직하신 분들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정년 연장이나 재고용 의무화 제도는 법 시행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가 만 60세 정년을 맞이했을 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미 회사를 떠나신 은퇴자분들은 이 법의 테두리 바깥에 있게 됩니다. 대신 정부는 은퇴자들을 위해 고령자 재취업 지원금을 고용하는 기업에 지급하거나 시니어 인턴십 등 별도의 재취업 매칭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65세 정년 연장의 진짜 팩트를 알아봤습니다. 요약하자면 자극적인 뉴스처럼 무조건 5년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60대에도 더 일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제도 변화에 맞춰 지금부터 내 은퇴 시계와 건강을 차분히 든든하게 준비하는 것이겠죠?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가장 정확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